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으신가요? 저의 요즘 삶은 직장 생활에서 너무 힘듦을 느껴서 잠시 휴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이 많은 힘든 경우에는 가정 생활과 나의 여가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 저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책을 우연하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은 철학은 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애덤 아나토 샌델이라고 하는데요.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아드님이라고 하네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린 불행을 멀리하고 행복에 가까워질까요? 하버드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한 저의 삶을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삶의 많은 부분이 목표 지향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며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삶의 모습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노력하고 달성하고 공허해지는 이 사이클 이상의 무언가가 분명 삶에 있으리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의 분주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하나의 일을 해결하면 다른 일이 주어지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주어지는 경우는 불안함을 느끼면서 꾸역꾸역 문제 해결해 갑니다. 이런 일상에서 우린 삶이 피상적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불만족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실천하고 싶지만 오로지 할 일을 마치는데 집중하느라 포기하는 특정 성품이나 존재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표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로 인하여 목표 지향적 노력을 넘어서는 좋은 삶의 개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고유한 성품과 존재 방식을 확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삶의 개념은 그 자체를 위한 활동으로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 자체의 활동으로 세 가지 미덕, 바로 냉철함과 우정, 자연과의 교감을 제시합니다. 이 미덕들의 공통점은 미래에 무엇을 성취하거나 획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정당한 활동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활동이야말로 오랫동안 지속되는 행복의 열쇠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답게 존재하고 친구가 되고 자연과 교감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매 순간 활기를 북돋는 도전과 보상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먼저 냉철함과 우정, 자연과의 교감을 고려해 살아가는 삶의 목표 의미를 재해석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삶의 목표 자체를 전혀 부정하지 않고 목표가 크든 작든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목표의 의미는 목표 자체가 아니라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밟는 과정에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을 그저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유의미한 미덕들을 함양하고 표현할 기회로 이해합니다. 저에게는 경제적 자유라는 삶의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목표의 의미 해석이 끝이 난다면 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결과에만 신경을 쓰고 집중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찰하고 배울 수 있는 삶의 태도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목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그 자체의 활동을 통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자의 흥미로운 활동 중 하나인 철봉 운동은 그 자체를 위한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하나의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신기록에 도전하려고 턱걸이를 훈련하는 몇 달 내내 저자는 부상에 대처하는 법과 노력하고 극복하는 즐거움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힘겹고 긴 훈련을 매일 반복하는 이유가 신기록 달성 때문이라는 건 언뜻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표 지향적 측면과 내재적 의미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이 활동을 철학의 비옥한 터전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결코 알아차리기 쉽지 않겠지요. 저에게도 테니스라는 운동이 저자의 철봉 운동과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테니스 대회에 우승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게임에 참여한다면 목표 지향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테니스 운동을 통하여 여러 직업을 가진 동료와 소통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부상 방지를 위하여 나의 몸 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면서 나의 신체와도 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의 활동에 집중할 때 이런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행복에 조금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그 자체의 활동 중 하나의 미덕인 냉철함을 삶의 태도로 함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마감의 압박과 성공과 찬사의 유혹이 활동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이 미덕을 인정하고 장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냉철함의 특징인 차분하고 태연하며 때때로 가벼운 태도는 종종 무관심이나 경솔함으로 오해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준 핸드폰, 넷플릭스, GPS 내비게이션 등의 사용으로 인격 함양의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 옷가게 가서 옷 사는 일이 저에게는 힘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옷을 파는 것이 목적인 가게 주인을 의식하면서 내게 어울리는 옷을 찾는 과정이 전 너무 불편했습니다. 때로는 점원에게 나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해야 하는 경우 차갑게 반응하는 점원의 태도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 이 경험을 나의 삶의 긴 여정에서 하나의 에피소드로 돌아본다면 인격 함양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자의 글을 통하여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의 사용으로 우리의 영상 자료에 대한 욕구는 쉽게 충족되었지만 삶에서 소중한 경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디오 가게에 가서 다양한 테이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연하게 자신의 삶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영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체된 비디오 테이프로 인하여 가게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이의 관계가 얽힌 사람과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도 이제는 얻지 못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성찰의 자세를 가진 철학자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GPS 내비게이션 사용으로 우린 빠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편리함을 가지고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도와 도로 표지판을 보면서 지리 공간에 대한 이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만 우연하게 인상적인 풍경을 만날 기회 또한 없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길을 헤매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도 했지만요. 저자의 주장은 삶의 행위의 결과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전체 삶에서의 여정과 경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보고 유의미한 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책은 결코 저에게 쉽게 읽혀지지 않는 책입니다. 방송을 깔려면 쉽지 않지만 안에는 탐스러운 밤이 있지요. 철학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책이 꼭 가을 열매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읽을 때마다 지난번에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자체의 활동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